HTS 하면 포모, 포모 하면 HTS. 포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몇 년 동안 지금 영웅전 트레이더분들 분석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죠. 그래서 저희 둘이서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내에 있는 기법이란 기법을 이제 다 안다. 솔직히 건방지게 한번 포문을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을 내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1화 콘텐츠로 저희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종목 찾기입니다. 시장 섹터 종목. 뭐 기법을 알아도 종목 잘못 고르면 어차피 기법 안 먹혀요. 종목이 좋으면 그렇죠. 사실 기법은 뭘 쓰든 웬만하면 수익이거든요. 일단 종목 선정이 잘 되면 일단 뭐 사실 뭐 아무렇게나 사도 수익이잖아요. 근데 종목은. 그거는 사실 되게 이상론적인 얘기예요. 네, 그렇죠. 추세가 나온 종목을 언제 사든 사실 수익을 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 네. 그렇게 주지 않아요. 한국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법이라던가 기술적인 것들은 리스크 관리, 자금 운용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갈 거냐 이제 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잘 좀 고려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주제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승자들이 종목 고르는 방법. 저는 저대로 지금까지 이제 몇 년 동안 트레이더분들이 어떻게 찾는지를 봐왔고 포모님도 어떻게 찾는지를 봐왔으니까 각자 한 가지씩 소개를 해주는 걸로 하시죠. 제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되게 그냥 일반적인 개미 트레이더고 단순한 걸 되게 좋아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분석적인 걸로 넘어가면 매매하는데 꼬이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저의 방법을 좀 먼저 소개를 시켜드려도 될까요? 네. 조건 검색을 만들어 버렸어요. 네. 한 달 이내 15% 이상 급등 종목. 기간 내에 한번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필터링 하시는 네. 컨셉인 거죠? 한 달 이내에 15% 급등했다는 건 재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네. 뭔가가 그 트리거가 작용했다는 종목인 거고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선별을 하시는 거네요. 이 시시각각 바뀌는 이 테마나 재료를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최근에 급등했던 것 중에 다시 갈 종목을 찾자. 네. 근데 이게 결국 우승자분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거의 맥락이 비슷하죠. 그렇죠. 결국은 맥락이 똑같더라고요. 돈이 모였던 곳.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다시 관심받을 곳을 찾아라가 사실 우승자분들이 말한 핵심이었어요. 한 달 이내 15% 이상 급등한 종목군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핫한 섹터들이 보이시죠? 뭐 퀄리타스 반도체, 뭐 LS 일렉트릭, 모비데이즈, 피롭틱스, 뭐 와이팜,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군들이 형성이 됐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걸 무조건 거래를 한다가 아니라 저의 이제 관심 종목군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생각을 하고 사는 거고요. 이렇게 눌러보면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제외를 해요. 거의 10% 이상 간 종목들은 저는 거래를 네. 안 합니다. 왜냐면 전 스윙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거 따라간다 그러면 사실 스캘핑이죠, 이건 거의. 네. 그리고 뭐 블랙야크 아이 뭐 이런 건 이제 제가 모르는 종목이고. 그 최근에 상장한 같아요. 종목이죠. 네. 이렇게 한 1에서 2%대, 뭐 4%대도 이제 오히려 저는 네. 갈 거였으면 진작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시간까지 못 갔다? 5%에 머문다? 이건 힘이 약하다. 그럼 차라리 더 힘이 약한 애 중에 가래를 찾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조건식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편하고 효율적이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해야 이렇게 압축을 하다 보면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이 하나 나올 거고 맞습니다. 그 종목 중심으로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근데 실제로 아마 많이들 하는 방법일 거고요. 네. 그리고 이거랑 똑같지 않더라도 이런 비슷한 원리를 아마 대부분 활용할 겁니다. 이런 차트적인 것들을 조건식 같은 경우로 돈이 들어왔던 흔적들을 찾고 그럼 보통 돈이 들어와 있는 흔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을 그렇죠. 쭉 정리를 하다 보면 그 뉴스들 중에서 연속성이 있거나 조금 좋다라고 판단되는 게 분명 각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른다. 거의 이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여기에서 좀 스타일별로 갈리는 거거든요. 좀 추세 추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나올 거고 반대로 조금 눌림목이나 저가 매수를 좋아하는 유형도 날릴 거고 아니면 뭐 그 안에서 되게 장투로 포지션을 구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전략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결국 돈이 들어왔던 흔적 뭐 이런 것들 중에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좀 검색식을 소개해 주신 것 같네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마이너스권 종목들도 거의 다 보거든요. 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한번 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되게 좋아요. 그제 섹터별로, 네, 재료별로. 네 하다 보면 맵이라고 하나요? 아 시장에 돈이 지금 어디로 한번 몰렸었구나.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원전, 전력, 뭐 정치 테마, 뭐 AI 테마, 반도체. 히트맵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종목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아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식 같은 걸 만들어서 정리를 해놓고 하다 보면서 이제 좀 계속 추적을 해보는 거. 그것도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매일이 아니더라도 네. 뭐 1, 2주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서 분류를 하다 보면 새롭게 발굴되는 종목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얘는 왜 새롭게 발굴됐지? 무슨 일이 있지? 찾아보다 보면 뭐 대부분 뭐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아니면 뭐 찾아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일정이 있네? 근데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네?
이거는 스윙 트레이딩으로 한번 모아볼 만하다. 뭐 그런 식으로 보통 스윙할 때 많이들 하는 방법 중 하나죠. 사실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사실 관심 많았잖아요. 추세도 네. 셌었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전략이 나와야겠지만 이런 데 안에서 항상 골라서 거래를 해요. 어떻게 그럼 포모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원리가 크게 다르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단기적으로 상승이 네.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네. 조금 타이트하게 바꾼다고 하면 네. 최근 15% 급등 이거를 그렇죠. 좀 다르게 바꾸면 이제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 신고가를 최근에 한번 만든 적이 있나 이런 종목들을 고를 수도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큰 돈과 관심 주도 섹터여야 되니까 거래대금도 많이 발생했었던 종목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래대금 상승률 신고가 조건 검색으로 만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제 사실 검색식을 이전에 제가 컨텐츠도 많이 만들고 많이 하긴 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그냥 여기 거래대금 상위랑 등락률 그렇죠. 상위 있죠. 네. 그냥 저는 이 창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종목 찾는 마법의 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 두 창은 이제 미리 좀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전업 그리고 이제 1억 리그에 스윙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창이 이제 실시간 종목주의 순위. 네. 이걸 1분 간격이 아니라 30초 간격으로 해서 계속 봐요. 네, 일단은 그 이 거래대금 상위나 등락률 상위 아까 같은 맥락인데 결국 돈이 많이 모여야 돼요. 맞아요. 돈이 모인다는 거는 시장에 관심이 많이 모여 있는 거고 그렇죠. 시장에 관심이 모여 있는 거는 뭔가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그럼 그 이유가 보통 작은 이유인 경우도 있고 좀 큰 이유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안에서 이제 종목들을 보통 찾는 거죠. 사실 오늘 지금 이제 1월 23일 기준인데 이미 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발표를 했죠. 그죠. 이제 AI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도 그거에 결에 맞게 뭐 원전이라던가 뭐 네. 전력이라던가 최근에 이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쭉 보다 보면 어떤 하나의 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보이다가 이 거래대금 상위 창 안에 그 분류가 된다는 거죠. 이제 네. 섹터가 보인다. 네, 그쵸. 지금만 봐도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원래 많은 종목인데 이 거래대금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플러스 등락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변동도 크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가 뜨거운 이슈가 있다는 거고 지금 보면 뭐 LS 일렉트릭 6%죠. 네. 뭐 고영 최근에 FDA 뭐 공시가 있어서 한번 호재가 그렇죠. 있었고 그리고 티웨이 항공 경영권 관련 이슈가 있었을 거고요. 딱 보면 지금 뭐 퀄리타스 반도체 아마 반도체 섹터 안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었어요. 이렇게 쭉 보면 지금 시장에 뭐가 뭐 예를 들어 대형 포장 정치 테마구나. 저는 이거를 평상시에 분류를 많이 해놓으니까 종목 보면 바로 아는데 그렇죠. 섹터가 다 이미 이거를 머릿속에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직접 이렇게 여기 이 뉴스창이랑 띄워놓고 이거를 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 발굴이 된다. 만약에 내가 최근에 시장을 많이 못 봤다. 그러면 피디님처럼 아마 검색식을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아마 뭐 검색식을 만든다고 하면 뭐 최근에 신고가를 갔었거나 네. 최근에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었던 거나 그런 애들을 일단 쫙 필터링을 하겠죠. 뭐 아마 지금 바로 만든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역시 바로 만드시는군요. 조건식 세부 작성 이제 신고가를 하나 추가를 하면 이거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보는 종목 기준 중 하나인데 뭐 네. 종가 기준으로 뭐 5봉이 아니라 최근 한 달 정도 내에 여기 최근 한 10거래일 정도로 할까요? 아니다. 15거래일 정도로 할게요. 그렇죠. 15거래일 정도에 뭐 240봉 신고가 그러니까 240일 신고가를 한 번이라도 경신을 했던 종목은 나올 거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여기서 또 압축을 하면 거래대금도 많이 나왔어야 되죠. 그렇죠. 거래대금이 좀 충족이 돼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네. 어느 정도 이슈 재료가 발생을 하면 한 얼마 정도가 적당한 한 1,000억? 시가총액마다 다른데 네. 이제 사람 성향이 차이인데 좀 시총이 작고 가벼운 걸 선호하신다. 그럼 거래대금 좀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못해도 아마 500억은 나올 겁니다. 500억. 못해도 500억은 그쵸, 나와야 돼요. 500억은 네, 잡아야겠죠. 왜냐하면 네. 그 정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 1,000억, 2,0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텐데 거래대금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차라리 어쩔 때는 대형주만 하시는 분들은 시총을 기준으로 잡아도 되겠네요. 네, 조건식에. 시총으로 네.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일단은 좀 러프하게 잡는다고 하면 기간 내라고 검색하시면 기간 내 거래대금 있어요. 아마 대부분 근데 이 안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죠. 이것도 15봉 안에
15봉. 거래 대금이 최소한 500억 이상. 근데 왜 15봉이에요? 포모님은? 15거래 정도로 잡은 거고 이거는 뭐 이미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많이 찾겠다. 한 달 이내에 나갔던 거 찾겠다라고 하면 20봉이 되는 거고 뭐 2주는 너무 짧은 것 같고 좀 길면 15봉. 이거는 기간을 줄일수록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 짙어지겠네요. 최근에 변동성이 나온 걸 찾겠다고 하면 이거를 한 5봉이나 3봉 정도로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난 완전 단타 플레이어다라고 하면 이제 네. 인수를 줄이고. 근데 이걸 좀 크게 내가 좀 먼저 분류를 하겠다. 그럼 점점 줄여 나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예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시인 그러네요. 거고 네. 기간 내 거래 대금 15봉 이내에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00억 이상 일단 거래 대금이 나왔던 종목. 네. 뭐 일단 이런 종목들만 팩터리 해보면 꽤 많이 줄여질 거거든요. 그럼 이 종목들을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섹터별로. 필요 없는 거나 이제 네. 속가내자는 네, 거죠. 아마 네. 이렇게 차트 띄워놓고 굳이 검색식으로 찾는다고 하면 이제 아마 두산 같은 경우에도 AI 흐름이 있을 거고 그렇죠. 지금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테마죠. 정치 테마인데 아마 이재명 그 대표 관련주일 거예요. 최근 이제 지지율 하락세에 있어서 같이 빠지고 있는 걸 거고, 뭐 티웨이 홀딩스 최근에 경영권 분쟁 뭐 이슈가 있었을 거고, 뭐 이건산업 이런 종목들 최근에 그 산불 화재 아마였던 것 같거든요. 네. 뭐 조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제 내가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는 방법. 일단 이거는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그렇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 안에서 단순히 여기 나왔다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내용들을 그렇죠. 분류를 하는 거죠. 네. 분류 작업들을 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안 바뀌는 거는 보통은 추세가 강한 종목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조건 검색식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본 이유는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보려는 거고 관심 네. 종목을 형성하기 위해서 네.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포모님이 앞에서 이제 거래대금 상이랑 저율 대비 등락률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이 세 네. 개를 얘기해 주신 이유는 좀 재료 공부가 좀 돼 있으신 분이라면 네. 사실 편하게 그냥 이 세 개 창만 봐도 네. 뭘 사야 될지 이미 보인다. 네. 그것만 공부하는 순서가 우리가 2,000개 넘는 종목을 다 볼 수 없잖아요. 내가 뭐부터 공부를 해보면 좋냐면 일단은 거래대금 많은 것부터 일단 한번 그렇죠. 이게 왜 거래대금이 많을까? 어떤 이슈가 있었나?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그 종목이 과거에 왜 올랐나? 그러니까 과거에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고 지금 뜨거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이 더 뭔가 이 과거를 뛰어넘을 만한 뭔가 있나? 이제 뭐 그런 것들과 이 차트적인 상황들과 뭐 어떤 시장 상황들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각자 성향대로 거래를 하는 거겠죠, 아마. 그런 거 보니까 약간 이제 포모님 스타일은 네. 확실히 정량적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를 하려고 많이 예전에 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정량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죠. 정성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진짜 완전 정성의 영역에 있거든요. 네. 정량보다도 막 분위기, 느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심리적인 측면이 진짜 강해요. 제가 이 컨텐츠에서 정량적인 것만 해서 그런데 원래 정성적인 스타일이십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잘 됐네요. 이 콘텐츠를 한 취지가 아주 잘 근데 맞네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틀이 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중요한 거는 그 1순위가 인간 지표거든요. 그렇죠. 진짜 휴먼 지표 있어요. 제가 사실 지인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차트나 섹터 이런 거 뭐 기술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회 현상이 1순위다. 이 시장에 대한 재료나 급등은 이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사회 현상을 보고 근데 그 사회 현상에 대한 게 일단 먼저 1순위거든요. 근데 그 사회 현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거를 맞아요. 탐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공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거를 공포로 받아들이면 급락 나오는 거고 야 이거는 가자로 받아들이면 가자 그렇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래는 아직 안 가봤지만 시장 심리는 바뀌거든요. 근데 이 심리는 뭐 이 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거는 현상. 그렇죠. 그거에 따른 인간의 행동. 네, 그게 이어지는. 네. 그게 중요한 거고 그거를 그나마 이제 좀 정량화를 시키면 이제 이런 곳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많이 나오셨던 뭐 그런 유명 트레이더 분들도 공포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 낙주 매매를 잘 하시는 그렇죠. 분도 있을 거고 기가 막히죠. 그런 거. 아니면 반대로 막 탐욕, 사람들이 막 광기 눈이 돌았을 때 그렇죠. 고가에 같이 따라붙어서 같이 추세를 그렇죠. 끌고 가는 그러니까 형태가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 본질은 결국 탐욕과 공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네. 진짜 공감됐네요. 그래서 네. 근데 이런 얘기는 그동안 인터뷰하셨던 분들 비슷하게 표현은 다르지만 맞아요. 맥락이 비슷해요. 그 안에서 자신이 잘하는 걸 반복해라. 맞아요. 손실을 최소화해라. 뻔한 얘기인데 그게 심리상 어렵거든요. 왜냐 이게 같은 뉴스 이슈를 보면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 원칙보다는 분위기에 휩쓸리거든요. 야 이거 간대. 제 닉네임이 포모잖아요. 아 그렇죠. 포모온다 하잖아요. 아 나 이거 생각 없었는데 다 사니까 나도 사야 되나 하다가 사서 이제 물리거든요. 그 포모를 즐겨서 쓰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포모를 경계하자는 네, 의미로 네 쓰시는 맞아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사람들이 제일 큰 손실 보는 경우가 저도 그렇고 네. 포모 때문에 생긴다고 하거든요. 오늘 나는 꼭 한번 수익을 내야 된다는 그 심리도 포모예요. 맞아요. 강박관념, 네, 강박관념. 조급함. 맞아요. 그죠. 최근에 인터뷰했던 그분이 생각이 나네요. 극진총수님. 아, 네, 저는 그분 영상 두세 번 봤어요. 너무 좋아서. 저도 인터뷰를 직접 했지만 그분은 딱 주도주 나올 때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형 주도주가 나올 때만 진짜 내 모든 에너지를 네, 모아서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시더라고요. 네, 진짜 올 배팅이에요. 네. 거기다 미수 신용까지 다 써가지고 다 들어가요. 근데 그만큼의 확신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 선정으로 거의 모든 게 끝나는 매매. 차트도 네. 안 봐요, 솔직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끝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 이제 좀 그렇죠. 심플, 단순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추종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좀 이것저것 배우다가 나중에는 좀 비워내는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매매 전략 기법들이 있지만 거기서 내가 해보고 맞아요. 나한테 맞아요. 잘 네.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튜닝의 완성은 순정이죠. 네, 하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이 잘하는 거를 수렴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이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진짜 그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승률, 손익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본인만의 확실한 무기가 있냐. 저도 아직 이제 그 영역에 못 갔거든요. 근데 그 영역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공통적으로 추구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추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기법이 있다. 네. 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나한테 제일 잘 맞아라고 한다면 승률은 사실 51%만 만들어도 충분해요. 사실 승률이 낮아도 괜찮습니다. 50.05%만 만들어도 이미 이긴 거예요. 왜냐면 반복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승률과 손익비 관점에서 유리한 구조만 내가 만들고 그거를 내가 무한히 반복했을 때 꾸준히 우상향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것만 반복할 수 있는 그 자기만의 어떤 원리 원칙과 그쵸. 기준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듬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 컨텐츠를 이제부터 앞으로 네. 계속 만들어낼 거고요. 이렇게 승률이 있는 기법들을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실전 매매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해보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네. 그 결과에 따른 교훈들이 있겠죠. 아 이런 것들은 내가 힘들었다. 네. 아 이런 것들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단점이 있구나. 일단 종목 찾는 방법부터 좀 단순하게 좀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은 실제로 사서 네, 수익을 내보는 걸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럼 바로 2편 네, 시죠 그렇죠.